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서울의 하늘 아래 낡은 한옥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는 날들이 있었다. 시간은 얀0년대 초반.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공간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길,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옥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정겨운 냄새가 풍겨나오던 한 집, 그곳이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다. 마당 한켠에는 앙증맞은 장독대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손수 심으신 봉숭아꽃이 여름 햇살을 받아 활짝 피어 있었다.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시원한 식혜를 마시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묵묵히 집안일을 돕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 집의 중심에는 어린 민지가 있었다.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 작은 아이였다. 민지는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아버지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골목길을 산책했고, 밤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세었다.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 잠든 민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버지는 민지의 작은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민지의 눈물이 보일 때면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세월이 흐르면서 민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 잠들지 않았고,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자신의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겪는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어린 시절,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웃던 행복한 순간부터 사춘기를 지나며 서로에게 낯설어진 듯한 시간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애틋하게 펼쳐질 것이다. 감정 암시. 이 글은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넘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의미를 탐색한다. 한국적인 배경과 정서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내 독자들의 공감과 깊은 감동을 자아낼 것이다.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 혹은 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흘릴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랜 친구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것이다. 민지는 아버지의 작은 우주였다. 까만 눈망울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세상 모든 것에 웃음 짓던 아이.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통통한 볼에는 늘 발그레한 홍조가 감돌았고 짧은 뱅 앞머리는 이마를 덮고 있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고 엉뚱한 질문을 쏟아낼 때면 아버지는 딸의 순수함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민지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았지만 때로는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수줍어하며 아버지 뒤로 숨곤 했지만 친한 친구들과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개구쟁이였다. 아버지, 박철수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였다. 듬직한 체격에 짙은 눈썹, 깊게 파인 주름은 그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딸 민지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었다. 철수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온갖 꾸준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기도 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힘을 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어린 시절 철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어머니는 늘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셨고 아버지는 땀 흘려 밭을 일구셨다. 철수는 학교 대신 밭일을 도우며 자랐고 어린 나이부터 삶의 고단함을 배웠다. 그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도시의 삶을 꿈꿨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로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삶은 고향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었고 그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회상 장면과 어려움을 보여줘 공감대 형성.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철수는 밤새도록 민지의 책가방을 매만졌다. 학교에 가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민지를 항상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민지가 자신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는 아버지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자랑했고 철수는 민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민지가 커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지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이 아쉬웠다. 민지는 학교 생활을 좋아했다. 호기심 많은 성격답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민지의 이야기를 듣는 철수의 눈은 늘 따뜻했다. 그는 민지의 작은 일에도 기뻐했고 민지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철수는 민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 민지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예전처럼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짜증을 내기도 했다. 철수는 민지의 변화에 당황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는 민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민지와 철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다. 이야기의 흐름, 갈등 시작. 어느 날 밤, 철수는 민지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민지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철수는 민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지도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민지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싶었지만 민지가 스스로 답을 찾기를 기다렸다. 그는 다만 민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갈등 해소의 시작. 철수는 민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민지와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 함께 별을 세웠던 마루, 민지가 뛰어놀던 골목길.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졌다. 철수는 민지에게 힘들 때는 언제든 아버지에게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딸이어서 감사했고 민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든 항상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야기 전개, 감정 변화,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민지는 여전히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철수는 민지가 아버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민지를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갈등의 지속과 새로운 국면. 민지는 아버지에게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철수는 처음에는 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랐지만 민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열정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민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랐고 민지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결심했다. 철수는 민지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민지가 대학에 입학한 후 철수와 민지의 관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는 디자인 공부에 몰두했고 점점 더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민지의 생각과 가치관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철수는 민지의 변화를 보면서 때로는 불안함을 느꼈고 때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지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민지가 걱정되어 방문을 두드렸다. 민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빠, 지금 바빠요 라고 말하며 철수를 밀어냈다. 철수는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서운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민지가 어렸을 때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민지가 성장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딸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민지에게 민지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버지의 물음에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버려둬 라고 소리쳤다. 철수는 민지의 차가운 반응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민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민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철수는 속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했다.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와 큰 싸움을 벌였다. 민지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간섭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민지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실망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다. 민지는 아빠는 항상 나를 어린아이 취급해.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외쳤고 철수는 네가 아무리 커도 내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야. 라고 맞받아쳤다. 민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철수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철수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민지가 더 이상 자신의 작은 우주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민지가 그 길을 가는 동안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위해 기도했고 민지가 다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집을 나섰다. 철수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지가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랐지만 민지와 냉랭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던 중 철수는 민지의 방에서 민지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민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아버지를 의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는 민지를 찾아 나섰다. 그는 민지가 자주 가던 카페, 공원, 그리고 학교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민지를 찾을 수 없었다. 철수는 절망에 빠져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라고 말했다. 철수는 민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는 민지야, 괜찮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빠가 널 이해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철수와 민지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철수는 민지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민지를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철수와 민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철수는 민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지만 민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돕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더욱 성장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맞서 싸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넘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이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민지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철수는 민지의 졸업작품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일까지 미루고 서울로 올라왔고 전시회장에서 철수는 민지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감동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딸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일궈낸 결과물들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 그는 민지의 옆에 서서 민지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칭찬에 활짝 웃었.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민지는 자신의 작품들 중 하나를 아버지에게 선물했다. 그 작품은 민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별을 쐬던 밤을 그린 그림이었. 그림 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민지의 행복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 그는 민지의 그림을 통해
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고맙다, 민지야. 아빠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겼.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영원한 사랑을 세월은 흐르고 민지는 어엿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펼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뛰어난 실력을 민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홀히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났. 철수는 민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 그는 민지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고 민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 어느덧 철수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그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 철수는 예전처럼 민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별을 세지는 못했지만 민지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는 민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철수는 민지가 자신의 딸이어서 감사했고 민지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 민지는 아버지의 곁을 항상 지켰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지는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고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했고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민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랑은 민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었다. 시간의 흐름, 변함없는 사랑. 어느 겨울, 철수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민지는 아버지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민지야, 아빠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내 삶의 전부였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철수는 민지의 말을 들은 후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슬픔 속의 사랑, 아버지의 떠남.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민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 그녀는 아버지의 옷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민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힘과 용기를 되새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책에는 아버지와의 추억, 사랑,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민지는 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랐다. 시간이 더 흘러 민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주고 민지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에게 사랑과 믿음의 힘을 알려주고 싶었고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민지는 자신의 아이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삶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 교훈 및 인문학적 의미.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통해 삶의 여러 가지 교훈을 전달한다. 첫째,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셋째,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준다. 넷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충고와 해결.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몇 가지 충고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셋째,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지원군이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넷째,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가족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결말 부분을 통해 독자들은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오랫동안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빠,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수아의 격렬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아에게 아빠는 항상 내 편이었어. 네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해. 라고 항변했지만 수아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수아는 아빠는 항상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외치며 전화를 끊었.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냉정한 말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